뭐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야 웃기네요,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가워요. DJ 선배한테는 끌에 떠나갔듯이 우리한테 박수 한 통을 보내주시더니 저한테 좀 약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DJ 선배께서는 MB가 키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특히 MB는 눈이 작아서 세상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쌍꺼풀 해줄까요? 무서워요, 웃자는 얘기인데 쌍꺼풀 전문이잖아요. 글쎄요, 이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DJ 노무현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1회에 돌이켜보면 이렇게 국가기관을 사당화시키거나 권력 사유하진 않았다. 그거는 자신있게, 자부심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상하게 변질됐다 했는데, 한 7년 전부터 국가기관에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 보시고 있다시피 저렇잖아요.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안전행정부에 안전도 없고 행정도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정보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하는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슬플 조자 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제 훌륭한 법조인 후배고, 대한민국이 슬플 조자 조국으로 되어버렸어요. 다 끝에 조자로 끝납니다. 조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대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국정원과 경찰은 공조, 기록은 위조, 증거는 현조, 정부는 천조락하대요. 역사는 날조, 서민경제는 망조, 남북관계는 저조, 민주주의는 큰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촛불을 들고 정의와 인권을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이야말로 길조입니다. 길조. 맞지요? 여러분 길조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약하다. 아무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뭐 SNS가 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 채널이 열려 있어서, 제가 죽을 때만 해도 SNS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만 있었고. 아무튼 우리 광우대학교 후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셔서 다시는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만큼은 지역 감정에 불복하지 않고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른들은 이미 못나 빠지고 나쁘고 탐욕스럽고 이래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들 이래 죽음으로 내몬 이 나쁜 어른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대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없고 가만히 있고 동요하지 말라는 국내 방송사들이 더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게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뚜벅뚜벅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눈빛이 총총히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줄 걸 생각하니까, 쥐나 닭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올려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0분만 저한테 뭐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사적인 것도 좋고 공적인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욕도 좋습니다. 욕도. 사실 김구라 씨랑 저랑 이제 인터넷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김구라 씨보다 제가 사실 욕 더 잘해요. 김용민 씨보다, 나꼼수의 김용민 씨보다 제가 욕은 원래 잘하는데 필요할 때만 하니까 그렇게는 저를 뭐 욕설 막말로 몰진 않더라고요. 구라 씨하고 용민 씨가 좀 지난번에 고통을 좀 당했었고. 네.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막 딴 데 가면 그런 건데. 질문이 예? 저는 2009년부터 좀 지켜봤는데요. 누구를 저를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3학년 임봉준입니다. 네. 2009년도에 안산에 제가 특강을 모셨었는데, 그랬어요? 네, 하신 지. 네네네네네. 네.
제가 지금껏 보신 고아원 이종열 씨는 좀 무서운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인데 무서운 거 하나. 뭐 최근에 그 페이스북 통해서도 뭐 다 방송에서 좀 하차도 많이 하시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공인이 정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정부적인 인사나 사람들이 공격을 되게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거나 뭐 무시하시거나 하시는지. 아젠다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판단 기준으로 무시할 건 무시하고요. 그런 무시가 능사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할 것은 트위터에 몇 개 이렇게 제가 다시 리플을 달아서 올려서 반영을 한 적이 있고, 저는 뭐 왼쪽이라거나 종북이라거나 심지어 뭐 변희재 씨나 일베 의원들이 뭐 빨갱이라고 이렇게 많은 욕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가운데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나라든지 기본이라는 게 있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국가기관이고 선거거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방송활동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제야에서 필요하면 집회 사회도 보고 그랬지만 한 번도 제 입에서 이명박 퇴진이나 이명박 퇴출이나 사퇴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수많은 부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도 12월 달에 가장 엄정 중립적이었던, 부정이 없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45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이기고 국민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을 제가 함부로 탄핵이라든가 사퇴라는 걸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그럼 노정현이 칭찬했느냐?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극복안이라고 3년 반 동안 우리말로 설거지안이라고 뼈가 다 쎄 빠졌지만 그래도 그것은 잘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너무 매몰돼서 너무 빈익빈 부익,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 잘못도 있고요. 또 아들 셋 홍삼 트리오라고 김홍일 맞다, 홍삼트리오 자식 참 쥐들이 막 뒷돈 받아쳐먹고 비리가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부패와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왼쪽 깜빡이 놓고 우회전한다고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진보보수 자유를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이라크 파병 반대했고 대연정 제의 잘못했고 역시 또 양극화 재벌개혁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고 해서 제가 친정부적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특히 시사 통제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잘할 수 있도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보수나 좌우로 나누기보다는 justice, 정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버드의 그 교수께서 정의라는 무엇인가 그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처럼 진보 보수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 높은 가치가 바로 정의고, 쉽게 말하면 원칙과 상식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인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는 어떤 정부나 언론의 책임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돈이라는 것 앞에서 생명이나 정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뒷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돈을 따지고 서류를 따지고 책임을 따지고 그러느라고 우리의 그 소중한 피어보지도 못한 이 고등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300여 명의 희생을 생중계로 봐야만 했습니다. 생매장을 봐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변희재 씨나 일베 의원들처럼 조금 과격한 분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저의 풍자를 가지고 뭐라고 할 때 지금처럼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원칙과 상식이지 빨갱이거나 왼쪽이거나 중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민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이명박 대통령처럼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45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된 사람한테는 사퇴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부정입학한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정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그 부정입학을 함으로써 진짜 들어갔어야 될 정당한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삼성의 이재용 씨 아들 이건희 씨 손자가 영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전형자로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사회적 배려를 할 사람이 아니고 너무 잘 나가니까 잘난 척할까 봐 왕자병 걸릴까 봐 배려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배려자가 아닌데 들어가서 그 영국제중학교 교감이 자살을 할 정도로 서류 조작과 부정이 있었고, 그 아들은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그 판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퇴하라는 형식으로 퇴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씨나 학교 관계자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 이번에 부정 입학한 학생도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CIA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미국으로 따지면 역시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우리로 따지면 빨갱이로 이렇게 몰아서 리플 작업을 막 한 거죠. 수천만 건, 밝혀진 것만 3,500만 건이 됩니까? 그리고 중간에 선거 3일 전에 FBI가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댓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한테 댓글 없다고 50시간 전에 생방으로 발표를 하고, 이걸 보면서 가운데 있던 많은 국민들의 표심이 바뀐 겁니다. 이게 여론조작이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걸 박 대통령이 알았건 관여를 했건 했건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판 자체가 노게임 처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과격해 보일까봐. 정치적 탄압이 두려워서. 혹은 MB가 좋아하시는 뭐 기왕지서 이러는 거, 뭐 기왕지서 이러는 거나 넘어갑시다. 다시 기계 혼란이 그 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기왕지서 이러는 거 잘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왕지사 이래된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양심과 눈가기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자연인 사람으로서 제 할 말을 했고, 공중파에서는 그래 섭외를 안 하지만 SNS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이제 44살 됐는데요. 앞으로 한 40년 더 산다면 그냥 시사풍자 개그맨으로서 정권과 정부에 상관없이 오직 국민과 역사 앞에 풍자 개그맨으로서 할 말이 있다면 두렵지 않은데 좀 미안하죠. 가족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제 처자식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조금 더 유재석 씨나 신동엽 씨처럼 좀 더 출연료도 많이 받고 톱스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왜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랑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고, 또 시사풍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있는 현장에서 국민들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고요, 무서움은 없고,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든 언론이든 정권이든. 그래서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탐욕이나 사욕을 갖고 일부러 누구를 곡해하거나 폄하하려고 일부러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양심껏 좌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바르게 가라, 곧게 가라, 대신은 국민의 편에서 잘하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떠들어왔고 앞으로도 떠들 것입니다.